글로벌 뭉칫돈, 네, 유동성은 풍부하다. 전반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금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수급 흐름과 또 향후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예. 거세고 여기에 많은 포인트들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식펀드로 자금 순이입이 지속은 되고 있는데 선진국과 우리 이머징 신흥국들 간의 차별화가 커지고 있고 이 자금이 네. 지금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가별 자금 유출입 동향을 좀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된 그 자금 동향을 보면은요. 네. 일단 헌진 시장에 투자되는 인터내셔널 펀드군 쪽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4억 달러가량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그 시케스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그 미국 펀드군, 미국 네. 뮤추얼 펀드 쪽으로 15억 달러가량 또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진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2013년 이후에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일본 펀드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제 그 금융정책 회의가 열렸죠. 금융정책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일본 펀드군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네. 1월, 2월, 3월 그 매월 그 일본 펀드로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작년 말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을 좌우하는 핫 이슈라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네. 그 이번 구로다 총재가 그 취임한 이후에 첫 열리는 금융정책 회의에서 어떤 기대 이상의 시장 예상을 넘는 이런 그 정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그리고 당분간 좀 일본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잘 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는 자금이 역시나 쏠리고 있었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르겠죠.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쪽 펀드는 어떤 흐름이에요? 예,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도 지금 그 25억 달러가량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키프로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들이 일부 선진시장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네. 다시 신흥시장 쪽으로 그리고 한국 관련 펀드군 쪽으로 자금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25억 달러가량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상황 보자면 대외 변수도 변수지만 국내 북한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점점 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이런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 행보,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은 언제쯤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 25억 달러가량 자금이 네. 유입됐고 1월, 2월, 3월 이렇게 보면은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독 국내 증시에서만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예. 건데요. 지난달에만 해도 2조 4천억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만도 지금 8천억 넘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먼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작년 말 이후 아베노믹스 이후에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출 경쟁력 부분에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좀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4월 달 들어서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그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네.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닝,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오히려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원화 관련된 환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1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들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뱅가드 펀드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뭐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급적인 부분의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인데 지금 6월 달까지 벤치마크 지수가 변경이 되는데 그 지금 한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북 리스크입니다. 네. 대북 리스크인데요. 우리가 대북 리스크는 그 지속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역시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좀 미군이라든지 그리고 그 북한과 관련된 군사적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 한국 시장만 비중 확대
기업들 하기에는 여전히 좀 예.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4월 15일이 지금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 때 뭐 미사일을 발사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4월 말 정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마지막 멘트를 제자리를 찾아갈 만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주시네요. 질문 또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지금 우리 지수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이 갑자기 그 2,000선 넘어서 팔던 투신권들, 네. 또 국가기관, 연기금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어제도 큰 폭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은 완화시켜줬는데요. 이렇게 약시장 속에 이런 국내 기관들의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은 뭐 이제 투신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주식형 펀드의 자금과 굉장히 밀접한 그 경향이 있는데요. 네. 주식형 펀드 쪽으로 뭐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투신이 뭐 증시를 끌어올리거나 뭐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방어하고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선이 가까워지면서 네. 주식형 펀드 쪽에서 1,000억 넘게 매일 1,000억 넘게 이제 환매가 나왔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제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1,900선 지수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제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이제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하락할수록 투신권의 매수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연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IBS에서 그 작성한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시장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8.5배 수준입니다. 10년 평균이 9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저평가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투신과 연기금은 어느 정도 지수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지수의 하방 연기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을 봐도 방어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뭐 이네들이 지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큰 동력이 되기에는 좀 다소 무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여전히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죠. 예. 하지만 이제 주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 컨센서스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012년도 분기별 그 영업이익을 보니까 적자를 낸 기업들이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7%대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본과의 그런 경합도가 높아진 부분 그 일본의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 측면에서 좀 불리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수 시장이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그 좀 방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대안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ELS라든지 네. DLS, 그리고 뭐 그 사모형 공모주 펀드, 이런 것들, 그 인컴 자산 같은 그 중위험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자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 지금 시장이 좀 적당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